썩은 하수 냄새가 진동하던 도심 한복판. 하루 17만 대의 차량이 덮고 지나가던 그 아래. 검은 오수와 공장 폐수가 뒤엉킨 죽은 강 청계천. 하버드 대학교, MIT, 유엔까지 단언했습니다. 도심 생태계 복원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순간 얼음처럼 굳은 콘크리트를 박살내며 단 2년 6개월 만에 기적을 완성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썩은 물이 1급수로 바뀌고 쉬리가 헤엄치며 청둥오리가 날아와 먹이 사냥을 시작한 그 순간 전 세계 도시계획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지금부터 죽은 하수를 생명의 강으로 바꾼 청계천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영국 도시계획연구소 소속 엘리자 톰슨입니다. 30년 동안 타인강 복원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저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타인강이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죽은 강이었던 타인강을 되살리는데 무려 30년이 걸렸죠. 수조 원의 예산과 수백 명의 전문가가 투입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성공 사례라고 불렸던 그 프로젝트가 말이죠. 그런데 작년 11월 제가 런던 대학교에서 도시재생학과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청계천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교수님, 이거 정말 2년 6개월 만에 완성된 건가요? 학생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화면 속 청계천은 타인강보다 더 아름다웠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복원 기간이었습니다. 2년 6개월. 우리가 30년 걸린 일을 한국은 단 2년 반 만에 해낸 거였죠. 이건 불가능해. 분명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저는 혼자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고 제 자존심은 조각조각 무너져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제 모든 업적이 한순간에 초라해 보였거든요. 타인강 복원을 세계적 성공 사례라고 자랑하며 전 세계 곳곳에서 강연을 다녔던 제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한 거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죠.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30년대 2년 6개월. 이건 단순히 기술력의 차이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분명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시간, 비용, 합의, 서구식 도시재생의 핵심 요소들이었죠. 모든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환경 영향을 꼼꼼히 검토하고 단계별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 이게 올바른 방식이라고 믿어왔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뭔가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접근한 게 분명했어요. 그게 뭔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아마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엉망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게 됩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에서 왔습니다. 청계천을 보러 왔어요. 아, 청계천이요? 거기 좋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좋다고? 그냥 인공적으로 만든 개천일 텐데. 하지만 청계천에 도착한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저게 뭐지? 물 위로 오리 한 쌍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말이죠. 저는 황급히 통역사에게 물었어요. 저 오리들 언제부터 저기 살았나요? 복원 직후부터 자연스럽게 찾아왔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등 여러 종이 서식하고 있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런던 시내 어디서도 이런 모습은 볼 수 없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물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물고기가 있는데요. 맞아요. 쉬리, 피라미, 붕어 등이 살고 있어요. 지금 수질이 1급수 수준이거든요. 1급수?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관통하는 인공 하천의 수질이 1급수라고요. 타인강도 복원 후 수질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3급수 수준이었거든요. 그것도 30년이나 걸려서 말이죠.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나요? 통역사가 설명해준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고가도로가 있었어요. 청계천은 68년 동안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죠. 그 아래로는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가 흘렀고요. 하수구였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곳이 어떻게 2년 반 만에 이렇게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물가에 앉아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오리들이 물속으로 머리를 넣었다 빼곤 하며 먹이를 찾고 있었어요. 물고기들도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고요.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됐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통역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놀라운 건 이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부러 동물들을 풀어놓은 게 아니라 환경이 좋아지니까 스스로 찾아온 거죠. 저는 타인강을 떠올렸습니다. 30년 걸려서 복원한 타인강에도 물고기는 있지만 이 정도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지는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이곳이 관광지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커플들이 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매일 와요? 지나가던 시민에게 물었습니다. 네, 출근길에 지나가거든요. 아침마다 오리들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생태계 복원과 시민들의 일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시 미관 개선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도시 재생이었죠. 다음 날 저는 청계천 복원 전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관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본 사진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970년대 청계천 위로는 거대한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자동차 17만 대가 달렸다고 하더군요. 그 아래 청계천은 완전히 복개되어 있었고 그 위로는 무허가 상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같은 장소인가요? 자료관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1958년부터 2003년까지 45년 동안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 청계천은 완전한 슬럼가였습니다. 판잣집들이 강 위를 덮고 있었고 그 사이로 오물이 흘렀어요. 냄새까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걸 2년 반 만에 철거했나요? 상가들 보상은 어떻게 했고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시는 체계적으로 접근했죠. 직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고가도로를 철거하기 전에 지하철 노선을 확충했답니다. 교통 대란을 막기 위해서였죠. 동시에 임시 상가를 만들어서 상인들이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 했고요. 반대는 없었나요? 물론 있었죠. 처음에는 상인들과 시민들이 크게 반발했어요. 교통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교통 흐름이 더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고가도로가 있을 때는 차량들이 한 곳으로 집중됐어요. 하지만 철거 후에는 여러 도로로 분산되면서 오히려 교통이 원활해진 거죠.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해봤습니다. 하루 17만 대의 차량이 다니던 고가도로를 철거했는데 교통마비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상권 붕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 임시 상가를 거쳐 새로운 상가로 이주했어요. 오히려 청계천 복원 후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고 하더군요. 68년 동안 묻혀있던 하천을 파내는 과정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그 아래 쌓인 오물과 퇴적물을 제거하는 작업이었죠. 냄새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정말 끔찍했다고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새로운 상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깨끗한 물이 흐르게 했어요. 저는 타인강 복원 과정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3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했었거든요. 먼저 수질 개선에 10년, 생태계 복원에 10년, 주변 정비에 10년. 신중하고 안전한 방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든 걸 동시에 진행했어요. 고가도로, 철거, 하천 복원, 교통 시스템 재편, 상가 이주, 이 모든 일을 2년 반 만에 해낸 거죠. 실패할 수도 있었던 프로젝트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더 철저하게 준비했죠. 시뮬레이션도 수백 번 돌리고 전문가들과 수없이 회의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구식 도시 재생이 시간과 합의를 중시한다면 한국식은 속도와 실행을 중시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청계천이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청계천 통합관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본 광경은 정말 미래적이었어요. 거대한 모니터에는 청계천 전체가 3D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위, 수질, 온도, 유량이 표시되고 있었죠. 이게 뭐죠? 디지털 트윈 시스템입니다. 청계천 곳곳에 설치된 500개의 센서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관리센터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화면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청계천의 모든 구간이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초록색은 정상,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경고를 의미했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AI가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리 예측해요. 홍수 위험이 있으면 자동으로 펌프를 작동시켜서 수위를 조절하죠. 직원이 태블릿을 조작하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비 온 날의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보세요. 여기 상류에서 수위가 급상승했죠. AI가 이를 감지하고 3분 만에 하류 펌프를 가동했어요. 덕분에 홍수를 막을 수 있었죠.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타인강은 아직도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수질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샘플을 채취해서 실험실로 보내서 분석하는 방식이었어요. 수질 오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I가 즉시 감지해서 알림을 보내요. 동시에 오염원을 추적해서 원인을 파악하죠. 필요하면 자동으로 정화시설을 가동해서 오염 물질을 제거해요. 화면에는 어제 발생한 사건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상류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AI가 5분 만에 감지하고 20분 만에 완전히 정화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시스템은 언제부터 도입했나요? 복원 초기부터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지능형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저는 다른 나라 사례를 물어봤습니다. 다른 도시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싱가포르 정도가 비슷한 수준이고 대부분의 도시는 아직 기존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AI 기반 하청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거였어요.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해요.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든지 수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직원이 앱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간단했어요. 지도에서 원하는 지점을 터치하면 실시간 수질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나요? 네. 특히 낚시하시는 분들과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자주 확인해요. 투명성도 놀라웠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었거든요. 타인강은 월간 보고서로만 수질 상태를 알 수 있는데 말이죠. 유지 비용은 어떤가요? 초기 투자는 컸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비용이 절약돼요. 사람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절로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강을 복원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스마트 시티를 만든 거였어요. AI가 24시간 청계천을 지키고 있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넷째 날 저는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발견한 것들이 정말 특별했어요. 한 구간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돌다리 난간에 오래된 돌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죠? 지나가던 해설사에게 물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석축입니다. 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것들을 그대로 보존한 거예요. 돌 위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 글자는 뭔가요? 상인들이 새긴 거래 기록이에요. 조선시대 청계천은 상업의 중심지였거든요. 저는 돌을 만져봤습니다. 수백 년 전 사람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니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조금 더 걸어가니 또 다른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또 뭐죠? 광교입니다. 조선시대 다리를 복원한 거예요. 원래 위치 그대로 재현했죠.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니 물이 정말 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봤을까요? 복원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았나요? 정말 힘들었어요. 68년 동안 묻혀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야 했거든요. 고증도 철저히 했고요. 해설사가 보여준 사진들은 발굴 현장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고고학 발굴 같았어요. 콘크리트 아래에서 조선시대 유물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죠. 이런 유물들을 발견하면 공사가 지연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하지만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소중하게 보존하려고 노력했죠. 저는 타인강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복원 과정에서 옛 구조물들을 발견했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제거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현대적 설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청계천은 달랐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구간에서는 더욱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벽면에 옛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뭔가요? 1960년대 판자촌 모습이에요. 청계천 복개 당시 여기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죠. 사진 속에는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머니들이 빨래하고
아버지들이 일터로 향하는 모습들이요. 이런 기록들도 보존하는군요. 네, 아픈 역사지만 우리의 기억이니까요. 지우지 않고 기억하려고 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모든 기억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조선시대 상인들의 이야기, 일제강점기의 아픔, 전쟁 후 가난했던 시절, 그리고 현재의 번영까지 청계천은 서울의 500년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시간의 강이었습니다. 다른 도시 복원사업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해설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보통은 과거를 지우고 새로 만드는데 청계천은 과거를 끌어안았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서구의 도시재생은 대부분 과거 지우기였거든요. 낡은 것을 부수고 새 것으로 바꾸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청계천은 과거와 공존하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도시재생의 핵심 철학이었던 거죠. 며칠간 청계천을 관찰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7시 출근길 직장인들이 청계천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어요. 급하게 걸으면서도 물 위의 오리들을 힐끗힐끗 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일 이 길로 출근하세요? 한 직장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이 길로 와요. 아침마다 오리들 보는 게 소소한 낙이에요. 점심시간에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들고 청계천가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서 점심 드세요? 네, 사무실 안에만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여기 와서 물소리 들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저녁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어놀고 부모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자주 오세요? 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주말마다 와요. 아이들이 여기를 너무 좋아해서요. 도심에서 이런 자연을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저는 타인강을 떠올렸습니다. 타인강도 아름답긴 하지만 관광객들만 찾는 곳이에요. 런던 시민들에게는 그냥 구경거리 정도였죠. 하지만 청계천은 달랐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청계천이 생기기 전에는 어땠나요? 한 상점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완전히 달랐죠. 고가도로 때문에 하늘도 안 보이고 소음도 심했어요. 지금은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청계천에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새벽에는 조깅하는 사람들, 아침에는 출근하는 직장인들, 낮에는 관광객들과 점심 먹으러 나온 사람들, 저녁에는 데이트하는 연인들과 산책하는 가족들, 밤에는 야경을 구경하는 사람들까지 24시간 내내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도시공간이구나 싶었어요. 여기가 제일 좋은 점이 뭔가요? 한 대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공짜라는 거요. 돈 안 들이고도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청계천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었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었죠. 청계천이 생긴 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손자들과 올 곳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아이들 데리고 갈 데가 마땅치 않았는데 이제는 여기서 물고기도 보고 오리도 보고 즐거워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히 관광지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바꾼 프로젝트였던 거죠. 타인강은 구경하러 가는 곳이지만 청계천은 살아가는 공간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도 사람들이 여전히 산책하고 있었어요. 조명이 켜진 청계천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줬습니다. 밤에도 안전한가요? 네, CCTV도 많고 사람들이 계속 다녀서 안전해요. 청계천은 도시를 바꾼 게 아니라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였던 거죠. 마지막 날, 저는 서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청계천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하러 온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담당자가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네, 정말 많이 와요. 작년에만 80개국 2천여 명이 다녀갔어요. 파일 속에는 각국 방문단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파리, 뉴욕, 도쿄, 베를린, 상하이, 세계 주요 도시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나요? 시장님들, 도시계획 전문가들, 대학 교수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유엔 관계자들도 자주 와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설명이었습니다. MIT, 하버드, 옥스퍼드 대학에서 청계천을 도시재생학 교과서 사례로 채택했어요. 이제 전 세계 학생들이 청계천을 배우고 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런던 대학교에서는
여전히 타인강을 성공 사례로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하러 오나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속도, 둘째는 시민 참여 방식, 셋째는 스마트시티 기술이죠. 담당자가 세계 지도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빨간 점으로 표시된 곳들이 청계천 모델을 도입한 도시들이었어요. 이렇게 많이 지도에는 수십 개의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파리의 센강 일부 구간, 뉴욕의 하이라인 2단계, 도쿄의 시부야강 복원 프로젝트, 베를린의 슈프레강 정비 사업까지 모두 청계천 모델을 참고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유엔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유엔 해비타트에서 청계천을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어요. 이제 개발도상국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청계천 모델을 적용하고 있죠. 담당자가 보여준 자료에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여러 도시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청계천을 벤치마킹한 프로젝트들이었어요. 케냐 나이로비의 나이로비강, 브라질 상파울루의 아난가바우강, 베트남 호치민의 벵게강까지 청계천 기술진이 직접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영국의 기술을 배워가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뒤바뀐 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늘어났나요? 네. 청계천 복원에 참여했던 건설사, 엔지니어링사, IT 기업들이 전 세계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어요. 숫자로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K인프라 수출액이 연간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더군요. 그중 상당 부분이 도시재생 관련 프로젝트였어요.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당자가 잠깐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거죠. 예전에는 서구 모델을 따라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런던시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타인강 2단계 프로젝트에 청계천 모델을 도입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가 30년간 자랑스럽게 여겼던 타인강이 이제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 한다니 이보다 더 큰 반전이 있을까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한국만 이런 혁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담당자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때문인 것 같아요. 서구는 너무 신중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일단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도전 정신과 실행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거죠.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0년 전 한국은 영국의 도시계획을 배워갔습니다. 당시 서울은 급속한 산업화로 환경이 파괴된 도시였고 런던은 깨끗하고 체계적인 선진 도시였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런던이 서울을 배우려 하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몸담았던 영국 도시계획계에 복귀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영국 의회로 향했습니다.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엘리자, 한국 다녀온 소감이 어때?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완전히 뒤처져 있다는 걸 깨달았죠. 회의실에서 저는 일주일간 경험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2년 6개월의 복원 기간, AI 기반 관리 시스템, 과거와 현재의 조화, 시민 중심의 공간 설계까지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인가? 한 의원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타인강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였어요. 저는 촬영해온 동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맑은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 자유롭게 노니는 오리들, 시민들의 만족스러운 표정들까지 우리도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타인강 2단계 프로젝트에 청계천 모델을 도입하자는 것이었어요.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반대 목소리가 컸습니다. 영국이 한국에게 배운다고 말이 되나? 30년 전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한국이 우리에게 배웠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배울 차례입니다. 결국 의회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타인강 2단계 프로젝트에 청계천 모델을 부분 도입하기로 한 거죠. 6개월 후 한국 전문가팀이 런던에 왔습니다. 청계천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엔지니어들과 도시계획가들이었어요. 30년 전에는 저희가 런던을 배우러 왔는데 이제는 가르치러 오게 되었네요. 한국 팀 리더의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실행력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1년 후
타인강 2단계 구간에 청계천식 스마트 관리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센서 네트워크, AI 모니터링, 실시간 수질 관리까지 모든 게 청계천을 따라한 거였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질이 크게 개선됐고 관리 효율성도 높아졌어요. 무엇보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강 같아요. 런던 시민들의 평가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21세기 도시 재생의 기준은 더 이상 런던이나 파리가 아닙니다. 바로 서울이에요. 청계천이 증명한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도시 철학이었어요. 과거를 지우지 않고 끌어안으면서도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미래를 만드는 철학 말이죠. 이제 전 세계 도시들이 서울을 따라갑니다. 30년 전과는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에요. 한국이 따라가는 나라에서 따라오는 나라들을 이끄는 나라로 변한 겁니다. 청계천 한 줄기가 세계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K-이노베이션의 힘이 아닐까요? 당신의 도시는 아직도 따라가는 도시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끄는 도시인가요? 청계천은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